우리가 유튜브를 찾아보면 간에 대한 건강 정보 굉장히 많거든요. 물만 마시면 간이 좋아진다. 블루베리 먹으면 좋아진다. 술 안 먹어도 비만이면 간염이 걸린다. 유튜브에 넘쳐나는 건강 정보 과연 어디까지 맞는 걸까요? 지방과 간, 거기에 비만까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마침 저희 병원에 전문가가 있어서 그분께 팩트 체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침 오늘 여기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비만과 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지금 요새 핫한 주제죠. 그래서 유튜브 세상에 넘쳐나는 루머들을 한번 팩트체크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알아볼 게 간이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루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많이 마시면 지방간이 좋아진다. 이런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낭설이 있는데 물을 아침에 뭐 공복에 마시면은 위장에 있는 찌꺼기를 씻어주고 이제 여러 가지 신진대사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지방간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고 그런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물이 특효약은 아니라는 거네요. 지방이 안 녹지 않습니까? 물에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그럼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브로콜리, 부추, 블루베리, 대추를 먹으면 간 건강이 좋아진다. 블루베리 부추 좋죠. 맛이 좋죠. 이게 아마 그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 때문에 이제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효과가 있는 용량을 매일매일 다 챙겨 먹으면 사실 그것만 먹어도 살이 찔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적절하게 음식으로서 섭취할 때 좋은 거지 지방간이나 간염 뭐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만 집중적으로 먹는다고 해서 간이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네요. 예, 그렇죠. 물론이죠. 너무 많이 먹으면은 이게 뭐 혈당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드시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간을 망치는 음식 있잖아요. 오래된 견과류, 네. 그다음에 설탕, 기름진 음식이 간을 망친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이건 팩트 체크해 주시면. 예, 그거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오래된 견과류는 이제 뭐 곰팡이, 아플라톡신 그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 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비만을 초래하고요. 갑자기 혈당을 올리거나 그러면 우리 몸은 그걸 다 지방으로 저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가도 이게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면은 우리 몸은 이게 남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탄산음료라든지 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간에 안 좋죠.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간이 안 좋다, 간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있거나 아니면 술 많이 먹어서 간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대부분 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단순히 살이 찌는 것 자체만으로도 간에 부담이 가나요? 그럼요. 지방간이 심한 간 조직의 현미경 사진을 보면은 기능을 하는 세포는 이렇게 밀려 있고 다 지방망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죠. 지방만 쌓여도 간염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올 수 있죠. 그럼 저희가 이제 지방 간염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는 간 효소라 그러죠. 간 기능 검사하면 이제 올라가는 걸로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는 있지만은 모든 것을 나타내 주진 않고요. 확실하게 하려면은 이제 간의 섬유화가 진행되는 걸 알아보는 초음파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간 수치만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지방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거나 살이 찐 분이라거나 그런 분들은 건강검진할 때 간 초음파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뭐 루틴으로 하는 거는 크게 비용 대 효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살을 빼면 지방간염이 좋아지나요? 그럼요. 살 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지방이 빠져나가면은 지방 간염에서 간경화로 넘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염증이 이제 진행되다가 멈췄으니까 호전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당뇨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살을 빼고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터넷에서는 그래서 탄수화물을 아예 끊고 지방하고 단백질만 먹는 다이어트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건 논문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끊은 분도 있고 단백질을 끊은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빠지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디에 수렴을 하느냐 하면은 탄수화물을 먹든 지방을 먹든 단백질을 먹든 들어간 칼로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수렴하는 체중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탄수화물 극단적으로 끊으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처음 활동하는 에너지를 얻는 게 탄수화물이거든요. 이게 탄수화물도 똑같은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이게 특히 정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그 탄수화물이 녹말들이고 녹말이 부서져서 포도당이 되는데
얘네들이 문제를 빨리 분해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면은 우리 몸에서는 빨리 저장을 하는 거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현미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천천히 분해되는 탄수화물들은 오히려 활기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에너지도 공급을 해줄 수 있고 오히려 도움이 되죠. 우리 몸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필수 영양소라고 있는데 이게 다 비율이 필요하고 적절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전체적인 칼로리를 줄여서 살을 빼는 게 중요하지 하나를 없앤다. 빼는데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속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요새 한참 핫한 얘기인데 지방간이 있고 지방간염이 있는 사람들이 네. 요즘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약 중에 하나인 마운자루라든지 위고비를 맞으면 이게 도움이 되나요? 이게 직접적으로 지방간에 좋은 영향을 준다든지 지방 간염을 해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살이 빠지니까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좋아지는 거지 특별히 이제 지방간에 직접적으로 좋다든지 그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간을 해결을 한다든지 그런 치료제로 생각을 하시는 거는 위험한 생각이다. 다들 궁금해하는 게 위고비나 마운자루를 끊으면 요요가 있나요? 예, 옵니다. 거의 대부분 옵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루를 만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그렇고 그냥 단순히 약만 썼을 경우에는 70% 이상에서 요요가 온다고 이미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쓸 때 중요한 거는 점차적으로 정량하고 감량할 때도 점차적으로 감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이상을 사용하고 이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준들을 의사하고 잘 상의해서 써야지 요요가 좀 적게 오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인터넷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병원마다 위고비하고 마운자루가 비용이 좀 달라가지고 예. 가격이 싼 거와 가격이 비싼 약의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약이 다른 거냐 이런 걸 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식으로 잘 수입돼가지고 정상적인 경로로 파는 약이면은 가격이 다르다 해도 뭐 같은 약으로 봐야죠. 저는 뭐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뭐 유사약물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에서 뭘로 하는 건데 성분이 똑같다 이러는데 실제로 성분이 똑같을 수 있겠지만은 정품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정품이지만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에 침전물이 생겼을 때는 쓰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품조차도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를 자신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고 확실하지 않은 회사에서 만들어진 유사품의 경우에는 품질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중고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를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보관 방식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안 쓰는 거는 냉장 보관해야 되고 이게 상온에 올라오면은 유지되는 기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중고로 잘못 쓰면은 성분이 좀 변했거나 몸에 안 좋을 수가 있죠. 그 의사에게 꼭 처방을 받아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비만인 사람이 이제 마운자루 위고비를 맞더라도 뭔가 효과를 더 확실하게 좀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운동을 병행하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추천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몸이 이제 부작용이 없고 잘 적응을 한다는 가정하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신경 써서 하면은 살 빠지는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지만은 약 끊고 나서 그다음 이제 유지도 훨씬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일석이조죠. 질문에서 조금 벗어난 대답이긴 합니다만은 이 약은 도와주는 수단입니다. 이 수단을 잘 이용해가지고 다시 살을 한번 뺐다가 다시 찌는 거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보시는 거 좋지. 이거는 나의 비만을 해결해주고 지방간을 해결해주고 이렇게 모든 걸 해결해주는 그런 마법의 약같이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고통과 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수호 과장님 모시고 이제 비만으로 인한 지방 간염을 여쭤봤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팩트체크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적절한 체중 관리는 건강 관리의 시작과 끝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출연자 중에 가장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 병원에 있는 외과 이수호 과장님 모시고 이제 지방간과 비만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운자루 위고비가 큰 도움은 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이수호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체중 관리는 모든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비만과 지방간에 대해서 많은 팩트체크를 해봤는데요. 인터넷에 넘쳐나는 의학 정보에 관한 루머들이 사라지는 날까지 저희 프로그램은 계속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팩트체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